안녕하세요. 마음찻집의 신규일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지 않은 기간이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왜 업로드를 하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메일도 주시고 어디 아픈 거 아니냐 걱정도 해주셨어요. 그동안 제가 뭘 했냐면 아주 먼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제 마음속으로 갔다 왔어요. 사람이 힘들 때 자꾸 어딘가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힘들면 늘 제 마음속으로 여행을 가곤 해요. 그러면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느끼고 뭔가 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 그리고 어디로 멀리 떠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는 내 마음속으로 한번 조용히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굉장히 알 수 없는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흔히 살다가 이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특별히 잘해주는 게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과 있으면 괜히 편하고 뭔가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고 에너지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사람.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 뭔가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뭔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어색하고, 때로는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특히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나 지인 중에 있을 때 약간 좀 뭔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마음찻집에서 다룰 주제가 바로 이런 알 수 없는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좋은 느낌이 드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어디에 있던 어떤 역할을 하든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내 삶에 큰 의미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죠.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특별히 뭔가 잘못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상사나 선배가 어떤 식으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처리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주고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 문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내 험담을 하거나 나를 되게 조롱하고 경멸하는 듯한 어떤 제스처나 말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선배나 상사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만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대체 그 선배가, 그 상사가 왜 그런지를 알아보면 그 상사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대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제가 하는 게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다는 거죠. 저는 이런 식의 관계를 천적의 관계라는 말로 표현을 하곤 해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 저는 이런 거를 천적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런 천적의 관계가 있어요. 동물들 세계와 사람들의 관계가 다른 점은, 동물들은 천적 관계일 때 서로의 몸을 잡아먹지만 사람들의 천적 관계는 몸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상처 주고 잡아먹는다는 거죠. 저는 이런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의 천적이라는 말을 써요. 마음의 천적은 그 천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그렇게 삼키고 잡아먹고 힘들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사는 관계에서 이 천적의 관계는 아까 얘기했던 내가 뭔가 그냥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한 사람들, 이런 관계가 사회 속에 들어가서 어떤 그 동물의 세계에서 힘에 해당되는 지위나 권력을 얻게 됐을 때 이런 심각한 천적의 관계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특히 직장이라는 갇혀있는 곳에 들어가면 그거는 마치 하나의 울타리 안에 포식자와 피식자가 같이 있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식의 그런 피드백, 솔루션을 받느냐면 가장 흔한 답이 그 사람이 너에게 그렇게 하든 말든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살라는 거죠. 혹은 그 사람과 너와의 관계에서 어떤 소통 부재, 그러니까 뭔가 서로 오해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잘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노력해 보라는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 그런 관계는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천적의 관계에 대입해 보면 그거는 마치 사슴이 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앞에서 그 사자를 위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죠.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 상황은 더 위험해지는 거고 나중에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이직을 하라는 말을 자주 드려요. 거기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라는 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의 주도권은 이미 나에게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직을 하라고 하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뭐 내가 지금 여기보다 더 어떤 대우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뭐 더 나으라는 보장도 없는데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직을 하되 저는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을 걸어요. 대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어긋나기 시작했을 때, 그랬을 때는 우선 최소한 3개월에서 최대 한 1년 정도는 그 사람을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을 드려요. 무조건 지켜보라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피할 수 있는 퇴로를 확보해 놓은 채 그곳에서 나의 어떤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천적인지 아니면 어떤 오해가 생겨서 그런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퇴로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그 직장에서의 관계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충분히 내가 충전받을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자신을 충전해 가면서 이 상황을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라는 거죠. 그리고 천적의 관계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는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영역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을 그렇게 옮겼어요. 그렇게 숙고한 끝에 직장을 옮겼는데 그곳에서 또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또 다른 직장으로 옮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도 또 비슷한 사람이 있는 거죠. 저는 이랬을 때는 이게 이런 상황이 3번 이상 반복됐을 때는 이거는 다시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내가 일하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혹시 아닌가?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이곳이 아닌 다른 업종, 다른 직종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런 불운한 인연들, 만나지 않아도 좋을 인연들을 계속 만나는 건 그 인연들이 내 삶에 거는 어떤 브레이크 같은 걸 수도 있어요.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어떤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을 계기로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분야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도 있겠죠.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서비스업 계통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직장 상사와의 관계 혹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이직을 하셨죠. 그렇게 이직을 한 게 5년 동안 6번이었어요. 그리고 그 6번째 이직은 자기가 몸담고 있던 그 서비스 업종이 아닌 전혀 다른 제조업 분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쪽으로 가셔서 더 이상 이직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괜찮은 회사 생활을 하고 계세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이직을 하라고 하면 걱정하는 또 하나 부분이 뭐냐면 내가 좋은 회사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하시지만 이렇게 자꾸 회사를 옮기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내가 뭔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피해가는 모습이 너무 나약해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흔히 사회생활을 전쟁에 비유하잖아요. 근데 이 전쟁에서 지는 패잔병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역경 정도는 내가 이겨내야 나중에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적어도 천적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통용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절대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 회사를 옮기는 건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내가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자를 피해서 사슴이 자신의 살 곳을 옮기는 건 도피가 아니라 현명하게 자기 길을 옮겨서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현실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이 천적이라면 이직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제가 최근에 본 이런 동영상 하나가 떠올라요. 어떤 거냐면 어린 사슴이 물가에 가서 물을 먹고 있는데 먼 발치에서 큰 악어가 조용히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슴의 어미 사슴이 그 장면을 보고 갑자기 물가로 뛰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큰 악어 쪽으로 가서 열심히 첨벙거리기 시작하죠. 악어는 작은 그 사슴 대신에 어미 사슴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그 어미 사슴을 자신의 먹이로 삼게 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런 힘든 일이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울타리의 문을 열고 거기를 나가라고 조언을 해드리죠.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최선의 방법을 쓰지 못하는 더 많은 현실적인 경우는 그 아기 사슴을 위해 악어에게 다가가는 어미 사슴처럼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울타리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천적과 함께하는 생활을 택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내가 상대해야 하는 그 사람이 나의 천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일을 하고 생활을 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내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고 갈기갈기 찢기는지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럼에도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가족들이 있고 내가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그분들이야말로 삶이라는 게 얼마나 숭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